오늘 진행할 내용을 알려드리죠. 저는 몇 가지 데모를 보여드립니다. T-프레임 스탠드에 대한 데모입니다. 이것을 만든 안드레아 마니도 지금 이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발표와 데모를 모두 제가 할 텐데 안드레아의 정말 깔끔한 데모들만큼 좋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제 발표 환경에서는 실제 모바일 장비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로 윈도우에서 작동시킵니다.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여러분에게 왜 매우 요긴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본 주제인 T-프레임 스탠드라는 제품을 설명합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요. 이 T-프레임 스탠드는 완전 무료예요. 게시셋에서 받을 수도 있고 깃허브에서 다른 것들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설명된 좋은 책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봅니다. 발표나 데모 중에는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걱정 말고 채팅창에서 질문하세요. 발표를 마치고 하나씩 짚어볼 테니까요. 늘 그랬듯이 말이죠. 또한 지금 채팅창에는 매우 많은 MVP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답변을 해줄 수도 있어요. 방금 조이라는 분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었네요. 지금 가나에 거주 중이고 커뮤니티 에디션으로 델파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네요. 조이님, 언제든 제게 이메일을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볼게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안 바커입니다. 엠바카데로의 개발자 옹호자죠. 제 역할은 엠바카데로의 개발 도구의 좋은 점을 개발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무슨 의견이든 좋습니다. 이 기능은 바꾸지 말고 지켜달라거나 아니면 변경이나 새 기능 아이디어, 질문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ian.backer@embarcadero.com으로 이메일을 주세요. 보내주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보다시피 늘 이렇게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1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는 편이고요. 대체로 당일 중에는 회신을 합니다. 제 이메일을 받고 혹시 스캠이 아닌가 하고 놀라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엠바카데로는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 심지어 총책임자까지도 이메일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도 알 수 있죠. 우리 엠바카데로는 블랙박스처럼 활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죠. 이번 주제는 엠바카데로의 제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제품입니다. 바로 T-프레임 스탠드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T-프레임 스탠드는 여러분의 모바일 앱 안에서 프레임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실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기에도 좋지만 모바일 앱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됩니다. 자, 그럼 T-프레임 스탠드란 무엇일까요? 사실 컴포넌트 2개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즉, T-프레임 스탠드와 T-폼 스탠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안드레아가 직접 저술한 도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처음에는 T-프레임 스탠드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프레임만 사용할 수 있냐, 폼을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T-폼 스탠드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느라 코드도 상당히 많이 다시 손을 봤다고 하네요. T-프레임 스탠드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작은 조각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조각에는 화면만이 아니라 기능도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조각들에 대해 이동과 효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말해서는 그 풍부한 전체 기능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잠시 후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T-프레임 스탠드는 깃허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github.com/andreamani/T-프레임 스탠드입니다. 여기가 공식적인 소스 저장소입니다. 하지만 나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면 툴스, 게딧으로 가서 게딧 패키지 매니저를 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알맞는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맨 위에 있는 검색창에서 T-프레임 스탠드라고 입력하면 금방 찾아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훌륭합니다. 이것을 만든 안드레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기도 하죠. 안드레아는 제가 정말 부러워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경기장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몬자라는 도시입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정말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경주 팬이라면 알고 있는 그 몬자 트랙 위를 걷거나 운전하는 사진도 있죠. 안드레아는 엠바카데로 MVP입니다. MVP 목록에 가서 M, A, G, N, I를 입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식으로 발음하면 마니입니다. 매그니는 정확하지 않은 발음입니다. 안드레아는 많은 소프트웨어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턴트입니다. 또한 저자이고 MVP이고 프로그래머입니다. 여기 이 책은 파이어몽키 FMX에 관한 최고의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안드레아입니다. 저는 파이어몽키를 매우 좋아합니다. 또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안드레아가 진행했던 세미나들과 이 책을 보면서 안드레아야말로 파이어몽키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파이어몽키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정말 잘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기 그 주소가 있습니다. 책 제목은 보다시피 델파이 GUI 프로그래밍 위드 파이어몽키입니다. T-프레임 스탠드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기반이 되는 사상 즉, 이 방식이 좋은 이유 그리고 T-프레임 스탠드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설명합니다. 잠시 후에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델파이 도서를 찾아보고 싶다면 이 웹사이트로 가면 됩니다. 패트릭 프레마탄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는 2023-24 시즌의 스피릿 오브 델파이 상을 받은 MVP입니다. 주소는 delphi-books.com입니다. 여기에는 파이어몽키를 포함해 델파이에 관한 좋은 도서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엠바카데로에서 제공하는 웹스텐실즈와 HTMX 도서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특별 세션을 만들어 소개했던 파이어니어링 심플리시티라는 책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패트릭과 안드레아 모두 정말 스마트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T-프레임 스탠드를 만든 안드레아 마니에 대해 조금 더 알려줄게요. 그는 마스 큐리오시티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도 만들었어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네스트 서버를 매우 쉽게 구축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기 있는 이 주소로 가면 됩니다. 정말 깔끔하게 문서화되어 있거든요. 그냥 가서 읽어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픈소스 프로젝트조차 이렇게 문서화를 잘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지금 이 스크린샷이 바로 깃허브에 있는 이 마스 큐리오시티 프로젝트의 소개 페이지입니다. 정말 깔끔하죠? 그가 진정한 프로임을 바로 알 수 있어요. T-프레임 스탠드는 프레임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레임이란 무엇일까요? 델파이가 처음이거나 또는 오래 사용해왔더라도 프레임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프레임에 대해 설명할게요. 프레임은 VCL과 파이어몽키 모두에서 컴포넌트 도구 키트에 들어있는 표준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다소 덜 사용되고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죠. 프레임이 하는 일은 슈퍼 컴포넌트 역할입니다. 즉, 다른 컴포넌트들 그리고 코드를 담을 수 있어요. 매우 유용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일반 컴포넌트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라드 스튜디오로 프로그램 만들기 강의를 할 때 그 대상이 중급 또는 초급자라면 늘 프레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레임의 장점은 한마디로 캡슐화입니다. 즉, 여러 기능들을 모아서 하나의 영역 즉 프레임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라드 스튜디오 안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프로젝트에서 그것을 올리면 그 프레임 안에 미리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기능까지 포함해 그대로 해당 폼에 반영됩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따라서 여러분은 DRY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DRY란 Don't Repeat Yourself의 줄임말입니다. 즉, 불필요한 반복을 하지 말라는 프로그래밍 원칙입니다. 앤디 헌트와 데이브 타머스가 쓴 유명한 책인 더 프래그매틱 프로그래머라는 책에서 처음 소개된 주제인데 동일한 코드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작성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프레임을 사용하면 우리가 그런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방법으로 폼 상속도 있지만 지금은 프레임을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라디오 버튼 여러 개를 구현해 한 묶음을 만들거나 또는 복잡하게 구성된 이미지 버튼들 여러 개 등 복잡한 뭔가를 구현하는데 그런 구현이 여러 곳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각 폼마다 반복해서 구현할 필요가 없이 프레임을 사용하면 됩니다.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보죠. 여러분의 프로젝트 안에서 메인 메뉴, 파일, 뉴, 아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뉴 아이템스 창이 나타납니다. 맨 위 검색창에 프레임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왼쪽 폴더 목록에는 프레임이 포함된 폴더들만 남습니다. 프로젝트가 VCL인지 파이어몽키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저는 파이어몽키로 설명할게요.
그 폴더들 중에서 인디비주얼 파일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화면처럼 파이어몽키 프레임이 나올 거예요. 프레임을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작은 폼 같은 것이 생깁니다. 프레임은 실제로 폼과 거의 비슷해요. 컨테이너죠. 여러분은 그 위에 컨트롤들을 올리고 코드를 작성해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프레임을 완성했으면 여러분의 IDE 안 또는 프로젝트 안에 그 프레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반복해서 같은 코드를 쓰지 않아도 되죠. 좋은 예로는 설정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설정 화면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실제로 설정이 동작하는 방식, 버튼을 켜고 끄기에 따른 색상 변경 등을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코딩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럴 때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재사용하면 더 편해요. 프레임 사용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는 페이지의 헤더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폼마다 항상 상단 프레임 또는 상단 패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맨 아래에 상태 바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쉽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반 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기반 폼을 상속받아서 폼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폼마다 모양이 달라서 폼이 상속받아야 하는 기반 폼이 달라야 하고 오직 상단의 헤더 상자와 하단의 상태 바만 똑같이 폼마다 반복해야 한다면 같은 코드를 폼마다 작성하지 말고 미리 만들어 둔 프레임을 폼마다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비슷한 경우들이 더 있지만 모두 이런 생각으로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이제 프레임에 대한 데모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프레임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나 또는 프레임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그럼 프레임을 먼저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고 나서 프레임 스탠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드 스튜디오를 열겠습니다. 파일, 뉴, 멀티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iOS, 안드로이드 등 모바일용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보다시피 모바일 외에 윈도우, 맥, 리눅스용 앱까지도 만들 수 있죠. 지금은 블랭크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생깁니다. 새로 만들었을 때는 항상 저장부터 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그럴 때는 모든 프로젝트 파일을 담을 새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유닛 파일, 프로젝트 파일 등 그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을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또한 프로젝트 이름과 유닛 이름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모든 폼마다 맨 위에 같은 모양의 툴바를 놓아야 한다고 가정할게요. 메인 메뉴로 가서 파일, 뉴, 아더를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프레임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왼쪽 폴더를 펼치고 인디비주얼 파일스 폴더를 선택하면 파이어몽키 프레임이 나타납니다. 파이어몽키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OK를 누르면 프레임이 하나 생깁니다. 먼저 이 프레임의 이름을 지정해야겠죠? 네임 프로퍼티에 테스트 프레임 웹 30이라고 지정할게요. 이제 이 프레임 위에 담아놓을 컴포넌트들 몇 개를 올려두겠습니다. 팔레트로 가서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고 폼 위에서 원하는 위치를 클릭해 올려둡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스위치도 하나 올려둡니다. 마지막으로 버튼도 하나 올리겠습니다. 팔레트의 검색창에서 버튼이라고 입력합니다. 버튼을 찾으면 그것을 선택하고 폼 디자이너로 가서 프레임 위를 클릭해 올려놓습니다. 자, 제가 사용할 프레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먼저 프레임 안에 있는 버튼들의 이름부터 알맞게 지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이 버튼의 이름은 프레임 버튼 테스트 1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이 스위치의 이름은 프레임 테스트 스위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라디오 버튼의 이름은 프레임 라디오 버튼 1이라고 할게요. 뒤에 붙은 숫자들은 모두 빼기로 하죠. 새 이름인데 굳이 숫자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버튼은 텍스트 프로퍼티도 바꾸겠습니다. 클릭 미 라고 표시되도록 하죠. 그리고 버튼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고 쇼 메시지 메서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클릭드 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도록 합니다. 새 프레임은 이렇게만 만들게요.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셨죠? 그럼 이 프레임 유닛을 저장합니다. 이 유닛 파일이 뭘 위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파일 이름을 frames.testframe30이라고 하고 저장합니다.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는 프레임 하나와 빈 폼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해보죠. 이런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저 텅 빈 폼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프레임을 아직 폼 위에 올려놓지 않았으니 당연합니다. 그럼 프레임을 사용해 볼게요. 팔레트 창으로 가서 프레임이라고 입력해 프레임즈를 찾아 폼 위에 올립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프레임 목록에 우리가 만들었던 테스트 프레임 30이라는 프레임이 나옵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우리가 만든 그 프레임이 이렇게 폼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프레임이 이런 모습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프로젝트 창에서 프레임 유닛 파일을 열고 F12를 눌러 그 화면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맞죠?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자, 폼 위에 올리면 이렇게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넣었는지 다시 볼까요? 팔레트로 가서 검색창에 프레임이라고 입력하고 프레임즈 컴포넌트를 찾습니다. 이 프레임즈 컴포넌트를 폼 위에 올릴 때 우리는 원하는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폼 하나 위에 프레임을 여러 개 놓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시피 저는 지금 프레임 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폼에 아무 코드도 써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볼게요. 보다시피 프레임 2개가 폼 위에 들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걸 해볼게요. 이 버튼들을 클릭하면 둘 다 클릭드라는 메시지 창을 보여줍니다. 스위치를 보죠. 아래에 있는 스위치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버튼들도 서로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보여주는 코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폼의 코드를 보면 어디에도 그런 코드가 없습니다. 기억나죠? 우리는 프레임 안에 그 코드를 넣었었어요. 다시 프레임으로 가보죠. 우리가 만든 프레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를 보여주는 기능도 넣었었죠. 이렇게 모든 화면과 기능을 프레임에 담아 캡슐화를 실현했어요. 지금 이 프레임은 너무 단순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필요한 것들을 모두 이 프레임에 넣으면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프레임이 될 거예요. 버튼 클릭 시 설정을 저장하게 할 수도 있겠죠. 쇼 메시지 대신 얼마든지 다른 기능도 넣을 수 있으니까요. 폼으로 돌아올게요. 이 버튼의 기능을 바꾸고 싶으면 폼에서 해당 버튼의 클릭 이벤트의 코드를 바꾸면 됩니다. 먼저 자동으로 생긴 프레임의 버튼 클릭 메서드 호출을 주석으로 바꿔서 그 코드가 실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지가 표시되도록 할게요. I'm not a click이라는 메시지 창을 보여주는 코드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폼의 위에 있는 버튼은 손대지 않고 아래에 있는 버튼의 기능만 바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 버튼은 클릭드라고 보여줍니다.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I'm not a click이 나옵니다. 두 번째 버튼의 기능은 우리가 폼에서 덮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능도 독립적이에요. 따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프레임에서 구현된 기능을 폼에서 덮었으면 그 동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으로 만들어진 기본 동작을 숨겼던 주석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즉, 프레임에서 정의해 놓은 기능을 그대로 두고 다른 코드를 폼에서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실행하고 그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클릭드가 나오고 이어서 I'm not a click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에 들어있는 기본 동작을 유지한 채 새 동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다시피 프레임은 정말 강력합니다. 자, 프레임이 어떤 일을 하는지 봤습니다. 우리는 프레임에 있는 기능을 여러 곳에서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게다가 그 기능을 숨기거나 유지한 채 다른 기능을 더 넣을 수도 있죠. 즉, 같은 코드 작성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DRY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코드 한 줄은 프레임 안에 넣으면 다른 곳에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코드는 프로그램의 수많은 곳에서 반복되겠죠. 물론 이미 언급했듯이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T폼 대신 실제 디펄트 폼을 만들고 그 폼을 상속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델파이가 늘 그렇듯이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해낼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데모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열어볼게요. 폼 화면을 보면 프레임 2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은 같은 프로젝트 안에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보다시피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폼을 열어보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폼에 넣어둔 스타일북 컴포넌트는 두 개입니다. 스타일북 컴포넌트를 더블 클릭한 다음 폴더 아이콘을 누르고 알맞은 스타일을 고르면 스타일북 안에 스타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게티셋에서 스타일을 추가로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임프레시브 다크 스타일을 선택해 이 스타일북에 적재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스타일북에 넣은 스타일이 뭔지도 한번 볼까요? 이 스타일북에서는 임프레시브 라이트 스타일을 찾아 적재했습니다. 따라서 이 폼에는 두 가지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폼의 스타일북 프로퍼티를 보면 스타일북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북 1의 스타일은 다크였죠? 그래서 이런 어두운 폼이 됩니다. 이 폼에는 프레임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옆으로 나란히 있죠? 실행해 볼게요. 각 프레임이 다른 동작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프레임에 폼의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자체에는 스타일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 버튼을 누르면 I'm the frame 버튼이 나오는데 프레임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 결과입니다.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I'm 버튼 2라고 나옵니다. 이 코드는 프레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폼에서 오버라이드에 넣은 코드입니다. 같은 프레임을 사용했으니 모든 것이 같아요. 하지만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죠. 스위치 버튼을 눌러볼게요. 위와 아래 모두 똑같이 I'm the 슬라이더라고 나오네요. 둘 다 프레임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 결과예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I'm 버튼 1이 나오죠? 어느 버튼들과도 다른 동작이에요. 게다가 스타일까지 동적으로 바꿔줍니다. 적재된 스타일 두 가지를 번갈아 반영하도록 코드를 넣었거든요. 즉, 프레임은 해당 폼의 한 부분이 되어 동작합니다. 실제로 폼 안에 들어있으니 당연하겠죠. 그리고 폼 안에서 스타일 등 모든 것이 프레임에 잘 반영됩니다. 코드를 살펴볼게요. 그 전에 이 폼을 보고 눈치챘겠지만 디자인 화면에 올려놓은 프레임은 두 개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앱을 실행해보면 위에 세 번째 프레임이 있습니다. 더 잘 보이게 라이트 스타일을 적용할게요. 이 세 번째 프레임은 동적으로 생성한 것입니다. 프레임은 폼 디자이너에서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폼 디자이너보다는 동적으로 생성하는 게 더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우리는 메인 폼이 생성될 때 이것을 동적으로 생성합니다. 먼저 이 프레임의 인스턴스 하나를 생성합니다. 반드시 고유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모든 컴포넌트 오브젝트에는 반드시 고유한 이름이 필요하니까요. 페어런트는 해당 폼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이 폼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를 지정합니다. 물론 T플로우 레이아웃을 사용하거나 T-얼라인 레이아웃을 사용해 프레임이 동적으로 알맞은 자리에 정렬되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지블에 true를 넣어 화면에 보이게 합니다. true가 디펄트인데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폼이 소멸될 때는 그 프레임을 확실히 제거합니다. 그 프레임은 프라이빗 필드거든요. 버튼 1, 클릭 이벤트 핸들러 코드를 볼게요. 이 코드를 작동시키는 버튼은 오직 여기 있는 버튼 1 뿐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코드가 실행되고 스타일을 전환하죠. 이번엔 버튼 2를 보죠. 다른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 버튼들은 둘 다 같은 프레임 코드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 프로그램 안에서 따로 만든 게 아니죠. 그런데도 지금 봤듯이 다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VFI 즉 비주얼 프레임스 이네리턴스라고 한다고 알려주시는 분이 있네요. 그래요. 시각적 프레임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동적으로 생성했던 프레임을 다시 보죠. 여기에 있던 프레임인데 생성하는 코드 어디에도 버튼 클릭에 관한 코드가 전혀 없어요. 다른 버튼들에는 코드를 넣었었지만 말이죠. 알다시피 다른 동작을 하는 코드를 프레임 안에 넣을 수도 있어요. 프레임 안에 메서드를 만들고 동작을 써넣고 퍼블릭으로 선언하면 되죠. 폼에서 코드를 따로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레임의 코드들이 그대로 수행된 거예요. 실행을 해서 각 동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프레임 안에 있는 동작이었죠? 이것도 프레임 안에 있는 동작이고요. 이것도 프레임 안에 있는 동작이죠. 이건 오버라이딩된 동작입니다. 이건 프레임 안에 있는 동작이고 이건 오버라이딩된 동작입니다. 이처럼 프레임은 매우 유용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프레임에 대해 터득하고 나면 처음에는 생소했더라도 금방 개념이 잘 잡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즉, 기능을 통째로 따로 분리해 프레임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미나에서 보여준 예시는 매우 간단했지만 실전에서 여러분은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것들을 담은 프레임들을 만들어서 재사용하게 될 거예요. 앞에서 말했지만 똑같은 기능을 가진 UI, 예를 들어 상단 헤더바를 애플리케이션 앞 모든 폼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그래요. 모든 폼마다 맨 위에 똑같은 헤더바를 넣어야 하니까요. 그 폼들이 저마다 제각각이라면 프레임을 사용하는 게 폼 상속 방식보다 더 쉽습니다. 물론 폼 상속 방식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폼들이 항상 사용자 설정을 가지고 올라오고 저장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겠죠. 저장 위치는 아마 파일이나 레지스트리겠죠. 그럴 땐 폼 상속 방식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기반 폼을 하나 만들고 자손 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반 폼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설정 저장, 코드 정렬, 배율 확대 등 뭐든지요. 하지만 지금처럼 뭔가 기능을 담은 독립된 조각이 필요하면 컴포넌트들로 구성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재사용하는 방식이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질문들을 좀 볼까요? 그런데 이 웨비나에 처음 참여한 분들을 위한 안내를 할게요. 여기에 이 시리즈의 모든 세션들이 하나씩 나열될 거예요. 웰컴 페이지에 말이죠. 뷰, 웰컴 페이지를 선택하면 돼요. 이 페이지는 맞춤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런 탭으로 가면 가장 최신에 진행된 웨비나들이 자동으로 나열됩니다. 이 항목들을 훑어보다 보면 미처 못 본 것들도 있을 거예요. 가장 좋은 임베디드 DB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한번 볼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진행 중인 30-30 시리즈도 끝날 때마다 하나씩 올라올 거예요. 조이가 좋은 질문을 했네요. 프레임 안에 다른 프레임들 여러 개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냐고 물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프레임 안에는 다른 프레임들을 담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간 프레임 역시 그 안에 다른 프레임들을 담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이식스육님이 프레임은 정말 유용합니다. 라고 하네요. 정말 그래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프레임을 처음 쓴다면 주의할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특히 프레임을 동적으로 생성하거나 또는 프레임을 폼 위에 올려둘 때 이름을 알맞게 지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 프레임을 만들 때 그 안에 넣는 컴포넌트들의 네임을 알맞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프레임을 폼 위에 올려놨을 때도 그 프레임 오브젝트의 네임을 알맞게 잘 지정하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안드레아의 데모 프로젝트를 열어보죠. 안드레아도 지금 이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데모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습니다. 안드레아의 프레임 스탠드 웹사이트로 갈 수 있는 QR코드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이 웹사이트에서 T-프레임 스탠드와 데모들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IDE의 게킷에서도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모까지 함께 설치됩니다. 툴스, 게킷 패키지 매니저를 엽니다. 앞에서 알려드렸듯이 검색창에 프레임 스탠드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 스탠드가 나옵니다. 저는 GitHub에서 받아서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바로 설치됩니다. 이 데모들까지 함께요. 무료이고요. 오픈소스예요. 라드 스튜디오라면 버전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에디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트 에디션 모두 이 무료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직접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이제 데모를 살펴보죠. 가장 쉬운 걸로 볼게요. 이걸 보죠. 안드레아의 데모를 지금 여기에서 실행하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데모들 대부분은 실제 모바일 장비에서 실행하는 게 더 좋거든요. 저는 그냥 윈도우에서 보여드릴게요. VCL에서는 폼 안에 폼을 넣을 수 있지만 FMX에서는 폼 안에 폼을 넣지 못한다고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T-폼 스탠드에서 할 수 있어요. 방금 알려드린 웹사이트로 가서 T-폼 스탠드를 써보세요. 폼 안에 폼을 넣을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이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해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 안드로이드 S24, 아이폰 등 장비가 많이 있는데도 실제 모바일 장비에서 보여주지 못해 아쉽습니다. 라이브 웨비나를 하면서는 직접 보여주기가 어렵더라고요. 보기가 좀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제 윈도우에서 실행할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메인 폼 안에 다른 폼을 올려줍니다. 올라올 때 애니메이션도 적용되죠. 이 데모를 열어보면 폼 스탠드의 작동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스탠드도 작동 방식은 똑같아요.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안에 들어있는 폼을 종료합니다. 여기서는 폼 스탠드를 쓰고 있으니까요. 별로 대단한 게 없어서 시시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데모를 직접 열어보면 프레임 스탠드의 기본 아이디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데모를 볼게요. 이걸 볼게요. 슬슬 재미있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특히 모바일 장비에서요. 리스트 박스가 여기에 있어요. 스마트폰에서는 이 리스트가 훨씬 더 멋지게 보일 거예요. 이 드롭다운 박스를 열어볼게요. 우리가 프레임 스탠드의 또 다른 기능을 볼 수 있거든요. 프레임을 가져올 때 반영되는 애니메이션을 변경하는 기능과 그 방식을 알 수 있죠. 선택을 바꿔가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슈 액션을 누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집하기 버튼이 튀어나옵니다. 이 머티리얼 버튼은 사실 프레임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구현한 거죠. 이번엔 부드럽게 숨겨볼게요. 하이드 액션을 누르면 그렇게 돼요. 꽤 괜찮죠? 잘 보면 살짝 튀는 바운스 효과도 있어요. 모바일 앱에 매우 적합한 동작이죠. 슬라이드 다운업으로 바꾸고 실행해볼까요? 올라왔다 내려왔다 합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슬라이드 센터를 선택하고 해볼게요. 멋지죠?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이 머티리얼 버튼을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프레임 스탠드를 받으면 이런 여러가지 동작들도 함께 무료로 얻게 됩니다. 데모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또 다른 동작을 하나 볼까요? 전 이 데모가 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실행해보죠. 이 데모는 3D 애니메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새 화면을 열고 닫을 때 멋진 효과를 줍니다. 멋지지 않나요? 잠깐 살펴보죠. 이건 프레임이에요. 그 안에 네이블 컨트롤과 버튼이 들어있어요. 메인 폼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프레임 스탠드의 액션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프레임이 불려나와요. 프레임 스탠드가 뭔지는 곧 볼게요. 또한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컴포넌트에 반영되어 있어요. 파이어몽키의 3D 기능을 활용했죠. 즉, 이 예시는 파이어몽키 3D와 프레임 스탠드 두 가지의 표준 기능을 함께 활용한 결과입니다. 정말 멋져요. 보다시피 이렇게 예시들이 많아요. 저는 그저 몇 가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윈도우라서 모양이 좀 별로이지만요. 안드레아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책이라고 말해주는 분이 있네요. 정말 그래요. 그 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매우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이거든요. 이 예시는 프레임 스탠드의 또 다른 동작을 보여줍니다. 프레임 스탠드에는 이처럼 반응형으로 크기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막대들을 잘 보세요. XS라고 써 있는 게 보이나요? 제가 이 화면의 크기를 바꿔볼게요. 즉, 다른 장비의 크기에 맞춰볼게요. 다른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다른 컴퓨터 화면일 수도 있겠죠. 보다시피, 오른쪽으로 늘릴수록 점점 더 화면이 커져요. 라지일 때의 반응형 패턴이고요. 미디엄일 때의 반응형 패턴이에요. 스몰일 때의 반응형 패턴이고요. 이건 엑스트라 스몰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예를 보죠. 이 폴더 모양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런 작은 표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크기를 계속 늘려볼게요. 맨 밑을 보세요. 크기에 따라 선택되는 막대가 달라지고 맞춰진 규격이 왼쪽에 글자로 표시됩니다. 또한 화면에는 더 많은 정보가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 폭을 조금씩 줄여볼게요. 화면이 달라지죠? 가장 작은 화면이 적용되면 이런 모습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꽤 영리한 방법으로 막대를 사용해 규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각 규격마다 서로 다른 화면이 적용되도록 구현했어요. 안드레아는 이것을 코드 안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열어서 어떻게 구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폼의 애프터 컨스트럭션 메서드, 즉 프레임이 구축되고 난 후에 처리되는 내용을 볼게요. 브레이크 포인트들을 추가합니다. 이것들은 프레임 스탠드가 사용하는 반응형 브레이크 포인트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이름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 디파인 즉 정의도 합니다. 심지어 실행 환경이 윈도우인지 안드로이드인지에 따라 다르게 동작하도록 코드를 넣어두었습니다.
지금은 타겟이 윈도우이므로 안드로이드용 코드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시에서는 반응형으로 화면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 말고도 안드레아는 대단한 것들을 많이 넣어두었어요. 데모들만 해도 이렇게 훌륭하죠. 이번엔 이 데모를 볼까요? 그나저나 데모들 중에는 데스크톱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도 있던데 아마 버전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데모는 라이트박스 효과를 주는 데모입니다. 텍스트에 라이트박스 효과를 주었고요. 데이터셋에 라이트박스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 데모들을 다 보자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 데모들을 윈도우에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윈도우가 아니라 모바일에서 직접 실행해보면 훨씬 더 훌륭하거든요. 프레임 스탠드와 그 데모들을 GitHub 오픈소스 저장소에서 받거나 또는 GitHub에서 받아서 여러분의 모바일 장비에서 직접 작동시켜보세요. 훨씬 더 실감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드레아의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프레임 스탠드를 사용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 책은 파이어몽키에 대해 잘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못 쓰고 있던 파이어몽키의 능력들까지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파이어몽키가 정말 멋진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몽키는 아마도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멋진 화면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최고의 방법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이 맥이나 다른 플랫폼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작년의 마지막 연말 웨비나 시리즈에서 우리는 폰트를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몇 번 다루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파이어몽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의 기존 코드의 90%를 재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앱은 이제 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예요. 이것은 동작들을 보여줍니다.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해당 상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도움이 되는 데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위저드 프로젝트를 볼게요. 프레임 스탠드가 지원하는 또 다른 동작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건 상당히 합리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바일 앱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위저드 방식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사용자는 원하는 단계로 이동하면서 뭔가를 하겠죠. 예를 들어 원이라고 입력했다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스텝 버튼을 누를게요. 그러면 다음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정해진 순서에 맞게 말이죠. 여러분은 여기에 다음 단계로 가기 또는 이전 단계로 가기 버튼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전형적인 마법사 방식 앱의 흐름에서는 앞뒤로 이동하니까요. 이 데모 앱은 그저 앞으로 진행하는 것만 구현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각 단계에 그저 1, 2, 3라고 입력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끝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의 순서를 정해놓고 단계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전체가 프레임 스탠드와 데모 코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안드레아가 구현한 방식은 정말 대단합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데모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부가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출판된 도서들을 말씀드렸었는데 패킷이라는 곳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아의 책도 패키돼 있습니다. 제가 엠바카데로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미 이 책들을 사서 봤습니다. 이것들 모두 제 사비로 산 것들입니다. 여기 이 책들 중에 어느 것도 회사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패킷, 즉 PHKT는 아주 좋아요. 프리모스 제브리아즈가 훌륭한 저자라는 건 다들 아시죠? 안드레아가 쓴 책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핸즈온 디자인 패턴즈 위드 델파이도 프리모스가 썼습니다. 엑스퍼트 델파이를 쓴 파벨 글로바스키는 갑자기 작고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니엘레 테티의 델파이 쿡북, 이것들 모두 훌륭한 저자들이 쓴 좋은 책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안드레아의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패킷의 저작권을 위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패킷에서 제공하는 이북 리더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시 보여드립니다. 정말 좋아요. 요약도 제공합니다. 그건 그렇고 안드레아가 쓴 이 책 안에는 T-프레임 스탠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하지만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파이어몽키를 사용하고 있다면 꼭 읽어봐야 하는 책입니다. 슬라이드에서 이 책이 나온 부분을 다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파이어몽키에 대해 설명한 책이고요. 오늘 보여드린 T-프레임 스탠드를 만든 안드레아 마니가 저술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여기 이 URL로 방문하거나 delphi-books.com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바로 이 사이트예요.
유명한 MVP인 패트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델파이 GUI 프로그래밍 위드 파이어몽키 책도 좋지만 안드레아가 만든 T-프레임 스탠드도 훌륭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직접 보셨으니 잘 알 거예요. 제가 잘 보여드리지는 못했어요. 다음에 안드레아가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